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연인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의 마지막 코너고요. 이 시간에 함께할 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어느덧 여름입니다. 썸머 랠리 이 부분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밤에 미국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경신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하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지난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난 날, 그 이후에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간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골디락스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향후 인플레이션은 2에서 2.5% 정도, 그리고 또 성장도 연간 2에서 3% 정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한 1.5% 수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아무리 높아져도 한 2.5% 수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기인 7월 말 그리고 8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8, 9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역대 최고치로 이어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가이던스 자체도 2분기가 고점이 아닌 계속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어떤 서머 랠리를 가능케 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투자자들 우려했던 요인이 인플레, 이 물가 상승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이었는데 물가 상승은 여전하긴 한데 시장 반응이 예전처럼 민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이던데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수준의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큰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이라고 해서 PCE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은 지난 5월달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근원 PCE도 3.4% 증가를 하면서 미연준 목표치 2%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전달 대비해서도 0.4%포인트 증가하면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1.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이 금리 자체가 천천히 올라갈 것이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고요. 박스권은 아마도 1.5에서 2.5% 수준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지속되기보다는 향후에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국가 소득이라든지 노동자 임금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 소득 중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또한 지금 미국은 노동집약형에서 워낙 지식집약형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임금 비용은 그때 대비해서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100명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숫자는 6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 또 골디락스 구간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지금 낮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 인플레이션이 2%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 추세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전체 숫자는 워낙 높지만 이는 이 낮은 기저 효과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근원을 보시면 2% 미만에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결국 미국의 미 연준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금리 시대를 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많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시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1942년부터 1956년까지 보시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크게 올라갔지만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GDP 대비해서 약 120% 수준까지도 정부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금리는 그 사이에 1942년부터 56년까지 2%에서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07.6%까지 올라왔고 2023년이 되면 120%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 1950년대 이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부양책이 많이 집행이 됐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까지도 2023년에 올라갈 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디락스 구간이 1942년부터 56년까지 이어졌었고요. 이 구간, 약 14년 되는 구간에 미국 다우존스는 자그마치 450%나 올랐고 연간 복리로 계산하면 매년 12, 3%씩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능성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6, 7년까지도 이런 안정적인 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지난 24일에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상향 안 하면은 8월에는 국가 부도 올 수도 있다. 사실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오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좀 시장이 움직일까? 여기에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가 한도는요, 지난 10년간 계속 올라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0%까지 상승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계속 한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단기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스케줄상으로 보면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이 되면 120%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낮은 금리 시대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는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3년간 S&P가 40에서 60%, 미국 나스닥은 60에서 8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 관련해서 좀 짚어주세요. 테이퍼링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연초에는 한 16%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지금 M1 증가율이 18.1%까지 지난 5월 숫자로 놓고 계산하면 올라갔습니다. 미 연준의 대체대표 추이 자체도 지금 8.1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해서 13.84%로 떨어졌습니다만 이는 워낙 그 높은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아주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동성 수치를 가지고 미국 지수의 고점을 논해보면 우리는 보통 M2 나누기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고점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을 그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과거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숫자를 계산했었을 때 지금 도달 가능한 나스닥 지수는 18,000포인트가 넘는다. 지금보다 26%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P 500으로 계산을 하면은 과거 2007년 고점에 계산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 16.7% 나온다. 이는 도달 가능한 S&P 지수는 약 5,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대로라면은 나스닥 18,000 그리고 S&P 5,000포인트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앞서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펀더멘털에 근거해서도 계속 우상향 패턴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좀 더 상승 여력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자, 미국 경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 이런 기업들의 어떤 순부채 규모도 2020년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가계의 부채 비율이 2007년이나 2008년 수준이었던 100%보다 훨씬 낮은 지금 7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8년에 산업재 버블 시기였던 100% 수준보다는 워낙 낮아서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한 것이고요. 소비 확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금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 100을 넘어서 확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을 통해서 펀더멘털적으로서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다우존스는 16%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정도,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미증시 썸머 랠리를 기대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 현재 환경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